지금 맞으셔야 돼요. 사실 보톡스는 주름이 안 생겼을 때 내가 표정을 너무 다양하게 지어서 얼굴에 평소에 주름이 잘 잡히는데 아직 폐인 상태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부터 맞아야 돼요. 그렇게 이미 생겨버린 주름은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본호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톡스가 가성비 시술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 오실 때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중년이 지나신 분들은 내가 피부과에 처음 왔는데 뭐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가장 먼저 가성비 있게 효과는 좋게 받아볼 수 있는 시술로 저는 보톡스를 항상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보톡스라는 시술에 대해서 많이 상용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시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보톡스는 보튤리늄 독소를 정제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톡스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 나왔던 외국 제품 이름이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그 이름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보톡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보톡스라는 제품은 근육에 주사를 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을 너무 과하게 움직여서 얼굴에 주름도 지고 잔주름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시술이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톡스를 맞으러 오면은 아무거나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막연하게 보톡스 맞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 상담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를 맞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맞을 필요는 없어요. 보톡스가 주름을 예방하는 시술이다, 주름이 없을 때 맞아야 된다 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보톡스를 맞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보톡스를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맞은 것 때문에 더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근육을 어디를 많이 쓰고 그걸로 인해서 어디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지 파악을 해준 다음에 맞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곳에다가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를 많이 맞으니까 나도 맞고 싶다 일률적으로 맞아버리면 오히려 불편한 게 더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톡스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보톡스도 국산과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이 더 비싸더라고요. 더 좋은 게 있는 건가요? 초반에는 보톡스가 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된 제품이다 보니까 보톡스 자체에 대한 순도도 훨씬 높았어요. 순도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보튤리늄 독소만 깨끗하게 정제해서 들어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보통 순도가 낮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독소뿐만 아니라 단순 단백질 같은 다른 불순물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의 차이로 보톡스 제품의 순도를 결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독일 제오민 같은 제품이 아직까진 내성 보고가 크게 없어요. 순도가 그만큼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순도 높은 보톡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코어톡스만 해도 순도가 상당히 높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국산 보톡스도 충분히 효과도 잘 낼 수 있고요,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오는 보톡스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무조건 수입을 맞으셔라 라고 권해드리진 않아요. 내성이 걱정되고 무조건 순도 높은 걸로 맞겠다고 하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국산 보톡스도 충분히 뛰어납니다. 보톡스를 맞을 때 어디를 맞아야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주름이 많이 생기는 곳이 이마인데요, 이마는 가만히 있으면 주름이 하나도 안 생기죠. 눈을 크게 뜨려고 할 때 이마 근육을 수축하면서 주름이 지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지렁이 세 줄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맞게 되면 눈썹을 과하게 올리면서 이마 근육이 수축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마의 가로로 생기는 주름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맞으시는 부분이 미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회사 다니고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미간을 찌푸린다고 하죠. 미간 가운데 근육도 있지만 눈썹 근육을 움직여서 가운데를 수축하면서 11자 주름이 생기죠. 그 11자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부위가 미간 보톡스. 눈가는 우리가 눈을 꽉 감을 때 생겨요. 그럴 때 여기를 이렇게 과하게 찡그려 주면요, 부채꼴 모양으로 여기 눈가 쪽으로 주름이 생깁니다. 눈을 나도 모르게 꽉 감을 때 심하게 수축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보톡스가
눈가 보톡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눈밑. 눈밑은 우리가 찡그릴 때도 생기지만 다양한 표정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눈밑은 다른 얼굴 피부보다 좀 얇아요. 심한 주름보다는 잔주름도 잘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눈밑에 맞는 눈밑 보톡스.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찡긋찡긋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콧등에 가로주름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콧등 가로주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게 콧잔등 보톡스. 또 많이 맞는 게 턱 근육 있죠. 턱 근육은 주름 때문에 맞는다기보다는 과하게 커져 있는 근육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맞는 게 턱 보톡스입니다. 이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음식을 씹을 때 턱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잖아요.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근육의 크기가 커지거든요. 우리가 힘을 풀었다가 씹을 때 힘을 확 주면서 이게 반복되면 턱 저작 근육이 이렇게 비대해져요. 비대가 되면 앞에서 봤을 때 얼굴 윤곽이 옆으로 넙대대해지니까 그 근육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 맞는 게 턱 보톡스.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보톡스는 주름을 없앤다기보다는 예방하는 시술인가요? 가장 중요한 게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이미 생겨버린 주름이 없어지진 않아요. 보톡스를 맞아서 내가 근육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접히지가 않으니까 살짝 펴져 보이는 효과는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톡스 맞고 주름이 싹 펴졌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이를 살짝 접으면 다시 이렇게 펴서 놨을 때 주름이 선이 안 가 있죠. 그 상태에 보톡스를 맞아야 깊은 주름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뻣뻣하게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반복적으로 접으면 종이에 선이 하나 가죠. 그 선은 아무리 종이를 편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미 생겨버린 주름은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살짝 펴져 보이는 효과는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깊게 패인 주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톡스를 맞아서 더 깊게 패이지 않게 예방하는 게 1번이고요. 살짝 펴 보이는 효과만으로도 이 주름이 계속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잔주름 필러라는 아주 좋은 시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패인 주름에다가 피부 겉에서 얇게 포를 뜨듯이 말랑말랑한 필러로 한 땀 한 땀 넣어서 패인 부분을 마치 시멘트로 가린 것처럼 메꿔주는 시술이 있어요. 심하게 패인 주름은 일정 기간 동안 안 보이게 가릴 수가 있거든요. 잔주름 필러를 선택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맞아도 될지 아니면 주름이 어느 정도 생겨야 맞아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감독님은 보톡스를 지금 맞고 계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지금 맞으셔야 돼요. 사실 보톡스는 주름이 안 생겼을 때 내가 표정을 너무 다양하게 지어서 얼굴에 평소에 주름이 잘 잡히는데 아직 패인 상태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부터 맞아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보톡스 중에 턱 보톡스, 얘는 예외인데 턱 보톡스는 근육이 커지지 않아 있으면 굳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과하게 맞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더 꺼져 보이고요. 씹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턱 보톡스를 너무 과량 주입하거나 안 맞아도 되는데 과하게 선택해서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음식을 씹거나 할 때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불편한 게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빼고 주름 보톡스들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맞는 게 좋다. 근데 너무 젊을 때는 사실은 보톡스를 안 맞아도 돼요. 탄력도 좋고 주름이 잘 접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젊을 때보다는 추천드리는 건 20대 후반 30대 초부터는 슬슬 준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톡스 맞는 타이밍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짚어드리거든요. 상담을 해서 일단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톡스가 제가 알기로 단독으로 수술해주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이마주름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이마랑 미간 같이 맞으시는 게 좋아요 하고 나도 모르게 이마랑 미간을 같이 맞아요. 근데 맞고 효과가 너무 좋은데 불편한 걸 초래할 수 있죠. 눈썹을 시켜 뜨시는 분들이 이마 보톡스를 맞게 되면 눈 뜨는 게 되게 많이 불편해져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보통은 보톡스를 가장 처음 맞았을 때 효과가 제일 세게 나오고 직관적으로 내가 느껴지는데요. 눈 뜨는 힘이 약해지니까 눈 뜨는 게 무거워요. 거기다가 미간까지 같이 맞아버리면 올리는 것도 안 되고 가운데로 수축하는 것도 안 되니까 아주 불편해지죠. 그래서 항상 이마랑 미간을 같이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마 근육과 미간을 움직이는 눈썹 근육과 미간 가운데에 분포하는 근육들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부분만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인접해 있는 다른 근육들을 더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을 뜨는 게 안 되니까 자꾸 눈을 이렇게 모아서 미간을 더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마랑 미간을 같이 맞으라고 권해드리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를 맞았는데 눈 뜨는 게 너무 무겁다, 근데 미간도 같이 맞으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마만 먼저 맞아봤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다른 근육들을 과하게 쓰지 않는다, 오히려 같이 맞았을 때보다 이마나 한 부위만 맞았을 때 오히려 더 편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이마랑 미간은 한 부위씩 맞아보는 게 좋고요. 보톡스는 그럼 평생 맞아야 되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은 더 생기기 때문에 보톡스만큼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술이 없어요. 얼마 안 걸리는 시술 시간, 길어야 한 5분 정도. 근데 그 5분의 시술을 통해서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 저도 이마가 좁아서 이마 보톡스를 자주 맞아요. 보톡스 효과가 빨리 풀린다고 해서 바로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 너무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최소 3개월은 지나고 맞는 게 내성을 예방할 수 있고요. 3개월에서 6개월 효과가 가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는 건 아니고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겠다고 하면 적어도 한 6개월에 한 번 맞으시는 게 좋고요. 맞다 보면 이마에 어차피 힘을 줘도 많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는 습관이나 치켜 올려 뜨는 습관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평소에 많이 하던 습관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면 굳이 규칙적으로 계속 평생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흔히 맞는 부위들 말고 코 벌렁벌렁거릴 때 맞는 보톡스도 있고, 입을 이렇게 오므렸을 때 윗입술 위에 생기는 주름, 고양이 주름도 신경 쓰여서 맞는 보톡스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 사실은 없어요. 만약에 피부과 시술이 처음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주름이나 노화 예방,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보톡스 선택해서 한번 맞아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딜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의사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부위를 선택해서 보톡스 맞아보시는 건 어떨지 강력 추천하는 시술 중에 하나니까 아직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